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김보영입니다. 오늘은 경영 컨설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유능한 컨설턴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경영연구소에서 창업, 비즈니스 모델, 재무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강창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네, 경영이라고 하면 대표님들이 그래도 가장 잘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영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사실 대부분 사회자님처럼 생각을 많이 하세요. 네네. 근데 제가 이렇게 기업에 있을 때 또 컨설턴트 일을 하면서 경험을 해보면 전혀 경영하고 관계가 먼 대표님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이 경영 마인드를 가진 네네. 대표님들이 적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경영자들의 한 70% 이상이 기술자 출신이 많으세요. 아, 네, 네네. 공대 나오셨다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기술자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에만 관심이 있으시고요. 사람이라든가 기타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적으세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약간 부족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본인이 알고 있는 그 기술에 대해서만 전념하시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회사 경영은 쉽지 않게 네네.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기업을 창업하기 전에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들을 많이 가르쳐 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잘 안 들으시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경영을 대표님들이 잘 못하시면 회사 내부의 다른 조직원들이 네네. 그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대표님들이 조언을 잘 안 들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경영이 필요한 순간에 경영을 하시는 게 아니고 네네. 자기 주장을 하시면서 네. 뭔가 이 방향성이 좀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대표님들이 경영 컨설팅을 꼭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기업가 대표님들께서 컨설팅을 제대로 받지 않으시면 기업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경영 컨설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경영 컨설팅은 뭐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드리면 법무라든가 네네. 노무, 인사, 조직관리, 그다음에 창업과 법인 설립 및 양수도,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게 있고요. 이제 법무나 노무 이런 부분은 실제로 이제 제가 법무사나 노무사 이런 자격증을 가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들을 대표님하고 협의한 다음에 전문적인 법무사, 노무사 이런 분들하고 같이 코어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조직관리나 창업, 그다음에 법인 양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핸들링 하면서 이런 네네. 부분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컨설턴트를 사용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컨설턴트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전문가들과 수시로 협업하면서 부가적인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컨설팅의 핵심인데 네. 그렇게 따져보면 저희 중소기업 경영연구소에서는 저처럼 이렇게 각각의 분야를 가진 많은 전문가들이 각각 서로 협력하면서 다른 부분에서 좀 더 강한 분에게 또 자문도 구하고 필요하면 그분하고 같이 협업해서 기업에게 그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경영 컨설팅을 실제로 진행해봤던 사례를 조금 소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사례는 경영 쪽은 엄청 많아서요. 대표적인 것들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자면 일단 그 노무 관련해서 네네. 청년을 고용한다거나 네. 아니면 장년을 고용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금들이 많이 나와요. 네네. 근데 실제로 그 지원금이 해당이 되는지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해당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으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뭐 정책자금 컨설팅을 진행하러 오신 분인데 회사에 대해서 진단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라고 이제 제가 제안을 해드려서 그 부분 서류 준비해가지고 내서 이제 자금을 정책자금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님들이 좀 창업이 오래되시거나 아니면 창업하신 나이가 이제 좀 있으시면서 창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업 승계 쪽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가업 승계가 쉽지 않으세요. 왜냐면 그렇죠. 대표님은 이 기술이나 이 사업에 꽂혀가지고 하시지만 자녀분은 이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이 없잖아요. 없어서.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네네. 자녀가 그거를 받을 건 아니고 그렇다고 경영자를 뽑아서 뭐 이걸 계속 하기도 쉽지 않고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인을 양수도 M&A 포함해서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도 이제 저희가 컨설팅 해드립니다. 그래서 회사가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만 가지고 계속 롱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성장이 필요한 단계에서 네. 어떤 새로운 분야의 사업 다각화가 필요한지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M&A 할 수 있는 회사라든가 네.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해서 시장에 들어갈 것들을 미리 탐색을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네.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경영 컨설팅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살펴봐야 돼서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경영 컨설팅을 잘 받을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거는 앞선 회차에서 제가 이제 대표님들의 단점으로 지적해 드린 것들을 보완하시면 되는데 아, 네네네. 네, 제일 중요한 건 대표님이 유연하셔야 돼요. 아, 네네. 대표님들이 대부분 많이 경직되어 있으시고요. 네.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하세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상대가 하는 이야기를 안 들으세요. 그래서 대표님이 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으신데. 그래서 창업가들을 이렇게 성향을 분석해 보면 네. 대부분 고집이 세신 분이 대부분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창업까지 되신 거는 거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창업을 하시고 나면 이제는 창업 준비해서 창업하는 네네. 단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네네. 경영자로서 변신이 되셔야 되는데 네네. 변신을 못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생각이 유연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생각이 유연하지 않은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네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게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엄청 많거든요. 네네. 경영에서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이제 무조건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합리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일단 이야기 듣기도 전에 안 되라고 결론을 내고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외부에서 봤을 때도 그렇지만 내부에서도 문제예요. 내부에서도 직원들이 뭔가를 조사해가지고 보고를 하면 네. 그 내용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본인이 먼저 딱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서 그 사람은 뭐 며칠, 길게는 뭐 몇 달 준비해가지고 보고서를 썼는데 몇 줄 읽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직원이 일하고 싶지가 않죠. 그렇죠. 예, 저희 컨설턴트들도 그런 대표님 만나면 상당히 힘들어요. 솔루션을 계속 제시하고 조언을 해도 안 들으시니까 또 새로운 거 가져가고. 정해져 있죠. 그쵸. 근데 그러면 본인이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본인이 솔루션을 한번 뭘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솔루션을 안 갖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대표가 유연해야 컨설팅을 제대로 잘 받을 네네네. 수 있다. 특히 경영은 한 가지 정해서 시작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아까 제가 사례로 든 것처럼 정책 자금 때문에 컨설팅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조직이나 인사 문제가 있어 보여요. 네네. 또 정책 자금 받으실 수 있는 걸 못 받은 게 있어요. 이래서 여러 가지로 퍼져나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 가지만이 아니고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내가 조언을 듣고 솔루션을 받겠다라는 이런 마인드가 있으셔야 되고요. 네. 그거의 제일 큰 근거는 뭐냐면 네. 컨설턴트는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네. 이 회사를 위해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거를 네. 제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유연하게 못 받아들이면 네. 사실은 정말 회사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죠. 컨설팅을 받아도. 그래서 한 가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말 기업 경영을 잘 하시는 대표님들 네. 중에는 일부러 컨설팅 받으신 분도 계세요. 실제 사례예요. 네. 이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네. 요즘 이제 꼰대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대표는 무슨 이야기해도 다 잔소리로 들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뭔가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자기가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하면 이게 잔소리가 되고 직원들이 뭔가 강제로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 대표님이 고민하다가 찾아오신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컨설팅을 받자. 네. 그래서 회사의 임원들이나 직원들 대상으로 이 컨설팅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컨설팅 진행할 때 이 대표님이 저희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분명한 길이 있어요 라고 네. 해서 자기 길하고 솔루션을 먼저 다 이야기한 거예요. 네네. 이거를 직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컨설팅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직원들은 대표가 직접 이야기 안 하고 컨설턴트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런 것들을 네. 제공했다고 생각하니까 객관적인 이야기네 이렇게 해서 강제적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고 대표는 자기가 원하는 거를 컨설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죠. 오, 네. 그래서 정말 잘 경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컨설팅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시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많은 대표님들을 어떻게 보면 팩폭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대표님들이 열린 마음, 열린 사고가 있어야 경영 컨설팅도 받으시고 원하시는 바를 내가 뜻하지 않게도 취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뭐 조선시대에도 그렇고 어진 왕들은, 훌륭한 선왕들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럼 어떻게 보면 한 기업의 왕이 대표인 만큼 주변 사람들의 말도 잘 들어주시고 컨설팅을 받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좀 열린 마음으로 내가 정해놓은 답이 아닌 정말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는 이 컨설팅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